전체적으로 윤곽을 쭉 잡을게요. 자, 고2 과정부터는 방정식, 부등식 별게 없습니다. 그냥 함수 가르쳐주고 방정식, 부등식을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자, 지수함수 기본 y는, 그리고 지수함수 이름대로 미지수 정의형이라는 데는 x가 지수에 짱 박혀 있으면 그냥 지수함수로 하죠. 그래서 정의하기를 a가 0보다 큰 것만 생각을 하고요. a가 1이 아닌 것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밑이 음수라고 하면은 이게 연속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a가 음수를 했을 때 저 x라는 게 2분의 1 이런 게 있으면 허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래프상은 표현이 안 된다.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외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의 0제곱 이런 거는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도 제외를 시킵니다. 1의 거듭제곱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얘는 상수함수 쪽으로 가는 거지 지수함수로서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양수면서 1이 아닌 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자. 자, 1보다 작은 숫자를 여러 번 거듭제곱해서 곱한다는 것은 숫자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져요. 진짜? 작아지는 것 같은데? 네. 1보다 작은 수를 곱해 나가면 1보다 큰. 내가 크다 했나 작다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곱하면 곱할수록 숫자는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충은 아니까 대략적으로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감소함수 형태.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0보다 크다. 마찬가지 정의역 실수 전체, 치역은 0보다 크다. 여기서 이제 치역이 0보다 크다에 조금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자, a의 x제곱이라는 것이 무조건 0보다 크다 이 말인 거잖아.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은 그러면 0보다 크다가 숨어 있다. 그러면 최대 최소에 관련된 게 있을 때 인마를 대놓고 산술기하 평균을 써먹을 수 있는 건덕지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뜻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했을 때도 0보다 크다를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 그래서 치역이 0보다 크다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점근선 뭐지? x축이 점근선이죠? 맞니? y는요? 자,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그래프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점근선은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챙겨 당겨야 돼. 챙겨 나가야 됩니다. 자, 평행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점근선이 없으면 계속 감소. 어느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감소할 수 있는지. 쭉 내려가서는 곤란하다라는 거 아니야. 가다가 뭐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니까 감소하긴 감소하는데 항상 뭐보다는 크다. 또는 뒤집은 상태라면 항상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뭐보다는 작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점근선은 평행 이동할 때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됐죠? 그럼 좌우 이동은 별 상관이 없을 거고 Y축 이동, Y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 신경을 써야 되더라. 절대값 씌운 그래프가 있어도 저기 뒤집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점근선 이동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신경 써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프는 뭐 이런 형태고 그 다음 y는 k값 곱하기 a의 b x 빼기 괄호치고 c 플러스 d. 자, 평행 이동, 대칭 이동했을 때 전부 다 이런 꼴로 다 표현이 돼요. 지수함수라는 것은. 자, c가 의미하는 거는 x축 방향 평행 이동. d가 의미하는 것은 y축 방향 평행 이동. b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기울기가 왜 나와? 직선이네, 자식아. b가 의미하는 게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짓는 겁니다. a와 b가 같이. k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k가 양수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또는 이런 식으로 점근선 기준으로 위에 있다는 뜻인 거고 k가 음수라면 점근선 기준으로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인 겁니다. 즉 x축에 대칭 이동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인 거야.
K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대칭 이동을 결정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K에 의해 가지고 저게 X축 방향평의 이동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Y는 3 곱하기 2의 X제곱이라는 게 있대. 그럼 3이란 2의 로그 2의 3이라 쓰면 되거든. 그치? 그럼 이게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결국은 X축 방향평의 이동을 결정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단서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도 X축 방향평의 이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2가 아니라도 됩니다. 3, 4, 5, 6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어. 3분의 1이 있어도 2의 거듭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K랑 C 이 두 개를 가지고 X축 평행 이동을 생각할 수가 있고, 자, 주어진 이 그림은, 이 그래프는 Y는 A의 B제곱에 대한 X제곱의 그래프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다. 됐어요? 자, K 값이 양수라면 아래 위 대칭은 없어요. K 값이 음수라면 X축 대칭이 생성이 될 수가 있더라. B라는 게 음수라면 Y축 대칭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 너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Y축 이동.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제일 신경 쓸 거 밑의 모양 X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에 대한 밑, 요걸 가지고 그래프가 휘어지는 정도들을 다 체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K, X평의 이동이다. 신경 써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쭉 올라가는 게 있을 거고 밋밋한 게 있고요. 확 꺾이는 게 있고 밋밋하게 내려가는 게 존재할 거야. 자, 이거를 요거는 지울게요. Y는 AX제곱, Y는 BX제곱, Y는 CX제곱, Y는 DX제곱이 있다. A, B, C, D의 대소관계를 생각해보자. 누가 제일 큽니까? C가 제일 크죠. 그 다음이 B. 얘들은 1보다 큰 거다. 이건 설명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 A가 커요? B가 커요? A가 크고 제일 작은 게 B라는 뜻입니다. 즉 변화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디에? 1에 가까워진다. 변화가 크면 클수록 1에서 멀리 있는 숫자가 될 것이다. 그걸 가지고 판단해 주는 게 내가 볼 때 제일 좋습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는 뭐 대충 이 정도 내용에서 다 끝난다는 뜻이고, 그 다음 대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밖에 없어. 큰 틀은 그렇고요. 그 다음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 하면은 위치 같을 때와 지수가 같을 때 크게 이 두 개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치환할 수 있는 형태, 아니면 전체적으로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쫓아가는 형태, 뭐 이런 형태들밖에 없어. 자, fx의 gx제곱이랑 fx라는 녀석의 hx제곱이 형성이 되어 있어. 자,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GX, HX가 0일 때 지금은 함수 아니다. 방정식이다. 그죠? 그러면 이 밑이라고 하는 게 뭐 1이 나와도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인 거야. 지금 여기서는 1이 아닐 때 우리는 그래프를 생각한다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밑이 1이라도 별 상관없어요. 같다만 성립하면 끝나는 거야. 실수 범위라는 말이 딱히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로서 논다는 것은 X축, Y축에서 놀겠다라는 뜻인 거니까 실수 범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근데 방정식은 뭐 호수가 나와도 별 상관없잖아. 그래서 일단 fx, gx랑 hx가 당연히 같으면 성립하겠지. 위치 같으니까. 또 fx가 뭐일 때? 1일 때. 또 특이한 케이스. 0일 fx가 0은 안 돼요. 0의 거듭제곱은 좀 이상하거든. 0은 아니다. 기본 전제다. 아닌가? 0일 때. 0일 땐 이상한데. 안 돼요. 인마가 -1인데 거기에 맞춰서 g랑
hx가 모두 값은 다르지만 둘 다 짝수 또는 둘 다 홀수라면 이거는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맞아요. 이거는 이제 x 이런 게 정수 범위에서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일품에서 문제 한 개 본 게 기억이 나거든. 이건 안 까먹어져서 티 안 해가지고 이런 케이스도 있다. 그냥 참고로 알고만 있고요. 위에 거 두 개가 일반적인 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gx의 fx제곱은 hx의 fx제곱. 자, 이런 게 있대. 자, 그렇다면 이제 지수가 똑같을 때 밑이 다른 상황이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GX, HX, 당연히 gx랑 hx가 같을 때를 생각할 거고 또 FX 0일 때. fx가 0일 때를 따지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는 이게 그냥 기본 틀이고 그 다음에는 같은 형태가 있으면 치환하는 거를 잘 생각해 주면 된다는 뜻이겠죠. 자, 조금 특이한 거는 이거지. a 더하기 a분의 1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t라고 치환하고 얘를 t제곱 빼기 2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그래서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둘이 역수관계라는 뜻이죠. 그때 a의 2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 있으면 위에 거의 관계와 밑에 거의 관계는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 얘를 t라 쓰고 얘는 t 제곱 빼기 2라고 쓰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이때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을 t라고 쓴다면 우리가 t의 범위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자, 양수는 전제가 깔렸지요. 그럼 t의 범위는 뭘까? 0보다 크기. 그래서 틀린단 말이야. 2보다 커 나갔다라는 뜻인 거야.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보다 커 갔답니다. 이해돼? 산술기하 평균 써봐요. 2루트 이거 둘이 곱한 거 아이가? 1이잖아. 이 경우 2보다 커 나갔다고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씨 알겠나? 중요한 거다. 얘들 다 낚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a의 x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쓴다면 t의 범위는 뭐겠냐? GX 0일 뜻이. 요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 계산하는 거 아닌데. 맞죠? 인마 그래프가 이거라 치자. 얘 그래프가 이거라 치자. 됐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이 차이는 무한대만큼 차이 나겠지. 한참 가다 보면. 그러면 음수로서 무한대가 나온단 말이야. 얘가 ax제곱이고 얘가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여기서 위에 걸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온다고. 그럼 점점 그 차이가 어때요? 차이가 줄어들고 있지. 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점점 가면서 0을 한번 찍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ax제곱이 더 커졌잖아. 점점 커지는 모든 값을 가질 수가 있겠지. 맞나요?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는 뜻인 거야. 따라서 이거는 실수 전체가 됩니다. 됐어요. 자, 치환을 한다면 반드시 범위, 구역을 결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랑 이게 아마 애들이 실수하기에 좋은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보다 크나 같다 더했을 땐 뺐을 때는 실수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놓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은 뭐 저 정도 해주면 된다라는 뜻일 것이고, x의 x제곱 이거 배운 적 있어요? x의 n차 이런 거 배웠지? a의 x제곱 이런 거 배웠지? 상수의 x제곱 x의 어떤 상수제곱은 안단 말이야. 근데 x의 x제곱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는 뭐가 있다면 반드시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건 아마 로그 방정식에 나올 것 같긴 한데
내가 참고로 말을 했고, 이제 부등식. 자, 부등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첫 번째로 방정식을 풉니다. 방정식을 그냥 풀어요. 부등호를 뭘로 바꿔서? 부등호를 등호로 바꿔서 방정식을 풉니다. 그 방정식의 해라는 것이 뭐냐? 부등식의 해에 대한 경계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뭐보다 크다? 그럼 언제 같은지를 알아야 그것보다 크니 작니를 말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방정식을 풀면서 그래프를 항상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수 방정식, 지수 함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증가 아니면 감소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풀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래. 뭐보다 크게 되려면 요즘 찾아가지고 그것보다 큽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 뭐. 작다 하면 그것보다 작다 하면 끝나는 거지. 이해되겠지요? 최대 최소. 지수함수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자라고 한다면, 구간의 양 끝점이라는 것이 최대와 최소를 다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단순 증가 아니면 단순 감소이기 때문에 양쪽 끝이 제일 크거나 제일 작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신경을 써야 되지만 단순히 증가하고 단순히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양 끝점에서 최대나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 나오면 이제 이렇게 치환하는 형태가 섞여져 나올 거라는 것이. 그죠? 그러면 A의 X제곱을 T라고 썼을 때 이 T의 범위는 뭐가 되더라? 0보다 크다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을 T라고 쓰면 어떻게 된다고? 2보다 항상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을 뺐다. 그럴 때 T라 쓴다면 T의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된다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낚이기 좋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식이 y는 하지 말자. 그냥 a의 2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라는 녀석의 최소를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을 t라고 쓸 것이고, 그러면 주어진 이 부분은 t제곱 빼기 2밖에 안 되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으로 쓴단 말이야. 그럼 이게 아래로 볼록하다는 뜻일 거고, 꼭지점의 t 좌표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표준형을 만든다면 t 빼기 1 전체 제곱 플러스 2란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실수로 2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야. 왜? 아까 민영이처럼 t는 양수라고 생각해 버리거든. 그럼 1일 때 최소겠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요걸 치환하게 되면 얘가 항상 2보다 커나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를 봐야 돼? t가 2일 때 기준으로 여기만 생각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최소값은 t에 그냥 2 넣었을 때다. 2 넣었을 때다. 그래서 3이라는 최소값을 선택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뭐 이 정도 하면은 웬만한 거는 다 될 거라 봅니다. 유형별로